안녕하세요. 소피의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분은 완전 문과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개발자로 이직을 하시게 된, 그것도 나이가 만 30 맞죠? 이제 만 30. 30에 이렇게 이직에 성공하신 분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들 쏙쏙 뽑아가시기를 또 바라고요. 임지아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게요. 자기소개 간단히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아라고 합니다. 네, 소피님이 소개해주신 것처럼 30살에 이제 원래는 문과였지만 이제 개발자로 이직을 해서 개발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서 전공은 어떻게 되셨는지 좀 이제 문과라고는 설명을 했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정외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거는 잘 안 맞으셨나요? 뭐 잘 안 맞진 않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갔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 커리어는 어떻게 되셨어요? 네, 일단 지금은 개발자지만 그 전에는 이제 뭐 문과였다 보니까 정외과를 졸업을 한 다음에는 그냥 외국계 기업을 2번을 다녔어요. 첫 번째는 이제 외국계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에서 2년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일반 외국계 에너지 회사로 옮겨서 2년 반 정도를 어떤 다녔습니다. 포지션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은행에서는 사실 인사 쪽에서도 1년 있었고 근데 좀 뭐 비정규직이었다가 이제 계약직으로 옮기면서 이제 다른 금융 쪽 부서에서도 1년 일했는데 이제 은행에서는 조금 그 옮긴 부서가 좀 적성에 안 맞다 보니까 일단 그러셨군요.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이제 거기서도 일반 문과 직무인데 뭐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뭐 경영, 기획, 전략 이쪽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직무를 경험을 하셨네요. HR부터 전략까지 그냥 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왜 이직을 결심하시게? 그것도 하필 다른 또 직무 있을 텐데 문과의 직종? 근데 왜 개발자예요? 일단 뭐 첫 번째 직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적성이 안 맞았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약간 이직의 출발점은 역시 약간 연봉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돈 중요하죠. 계속 점수하면서 오신 걸까요? 네, 일단 처음에서 두 번째 이직할 때는 좀 점프를 시켰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직장에서는 좀 이 산업이 좀 계속 갈 수 있을까? 장래성이 보장이 될까? 왜냐면은 뭐 연봉도 오르고 내가 계속 일을 하려면은 조금 그 산업 자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약간 그 의구심도 들었고요. 이제 그 의구심과 함께 나의 직무도 장래성이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한 작년, 재작년부터 개발 직군이 엄청 핫했잖아요. 그쵸.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도 막 엄청 초봉도 막 올리고 뽐뿌도 하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좀 개발에 관심이 있고 근데 아무리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밖에서 핫하다고 해도 내가 감히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좀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그것도 나이가 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약간 성격이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시작해버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어쩌다 당시 다니던 회사가 조금 이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이제 뭐 그 친구로부터 추천받은 직무도 있고 해서 개발자 공부도 하고 그 전형에 넣었다가 이제 좀 운이 좋게 잘 돼서 개발자로 자, 요거 우리 좀 더 이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이제 개발자로 이직을 완전 고려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왜 근데 다른 기관들도 많은데 꼭 그 삼성교육 그거를 선택하신 거예요? 합격한 전형은 그 SCSA라고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길다. 중요한
줄여서 SCSA, 뭐 저희끼리는 그냥 슥사라고 부르는데 슥사라고 편하게 해볼게요. 이제 슥사 전형은 그 합격을 한 다음에 문과 직무를 모아서 이제 합격시켜놓고 6개월 동안 개발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삼성에서 이제 개발자로 아예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전형이에요. 문과들만 모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과들도 있는데 이제 공대 전공 빼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전형입니다. 공학이 붙어있지 않은 그런 전공들만 넣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렇게 뽑아서 6개월 교육시키는 거였는데 이제 그 전형을 지원한 이유는 일단 친구의 영향이 컸어요. 이제 같은 전형으로 한 2, 3년 전에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너 개발 괜찮다 싶으면 거기 넣어봐라.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사실 뭐 개발자 하면 이제 온라인 인강도 많고 뭐 요즘은 국비교육도 엄청 많다고 맞아요. 하는데 결국 뭐 자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고 또 취업 준비도 내가 따로 해야 되는 좀 쉽지는 않은 거였으니까 이제 슥사 이 전형을 들어가면 합격만 하면은 이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물론 그 중간에 수료 기준은 따로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충족하면은 바로 삼성에 취업이 되는 거니까 이거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서 합격률은 어떻게 돼요? 합격률이요? 저희 기수는 다 됐고 했는데요? 18명 네, 저희 기수는 18명인데 다 되긴 돼요. 뭐 약간 쉽지는 않은 중간에 이제 중요한 시험도 있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다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로 뽑아서 그냥 다 합격을 시키는 그런. 그럼 18명 안에 들어가는 게 관건이었겠네요. 네. 그거는 혹시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셨나요?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가 비용 편익을 계산할 게 좀 많잖아요. 네. 이제 사실 뭐 많은 나이는 아니긴 한데 이제 대기업에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여자 나이로 30살은 이제 적은 나이는 아니니까 약간 내가 중고지만 중고의 강점을 살리면서 중고라고 너무 웃기네요. 중고 신입. 네. 중고 신입의 그런 장점을 살려서 왜냐면은 신입 공채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고 신입도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이제 중고 신입으로서 많은 경험을 하고 왔다. 그리고 이제 아예 다른 이제 분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분야에서도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지원서를 슥사 쓸 때 한 번, 그 다음에 슥사 끝나고 삼성에 한 번 더 자소서 쓰신 거죠? 아니요. 아닌가요? 그냥 수료 기준 충족하면 바로. 그러면은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법의 자소서는 처음에 슥사 넣으실 때 그 처음에 자소서입니까? 아예 공채에 넣을 때 썼던 그렇군요. 그거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정보 계속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쓰신 포인트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이제 완전 생문과에서 이제 개발이라는 이제 그런 직무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개발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셨어요? 저는 일단 뭐 자소서가 여러 문항이 있었는데 나는 이런 뭐 도전 정신을 갖고 있고 이런 걸 해왔다라는 걸 간단히 얘기하고 그 다음 문항에서 실제로 내가 도전 정신을 갖고 해왔던 이루었던 일들을 조금 많이 말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운동도 그냥 새로운 운동을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이제 재미가 붙어서 진짜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뭐 블로그도 했는데 거의 5, 6년 이상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도전을 했는데 그게 괜찮고 내가 재밌고 해서 이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개발도 이제 도전을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그 포인트를 잡으셨군요. 뭔가 꾸준히 열심히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그거. 좋은데요? 근데 우리 좀 더 질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질문 첫 번째 거 이제 보내주신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이거에서 포인트 잡아갖고 쓰셨던 거 내용 좀 공유해 주세요.
여기서는 좀 아마 제 기억엔 이 문항이 좀 짧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글자 수가. 그래서 여기서는 도전 정신도 먼저 부각을 했지만 간단하게 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전에도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이 아니고 왜 삼성전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은가 이제 그 부분도 좀 많이 어필했어요. 지원 동기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자, 이전 회사나 제 직무 이제 일반적인 문과 직무로서 이거를 계속 어떻게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그런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생각하면 개발 쪽은 개발 분야 자체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쵸. 이제 그 부분에서도 계속 뭐 내가 얼마든지 내가 노력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커리어이고 또 이제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큰 기업에서는 또 그만큼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좀 내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가 그런 커리어를 찾아서 좀 삼성전자에 지원을 했다고 썼습니다. 지속적인 커리어 성장과 함께 이 약간 성장을 약간 그쵸. 이렇게 강조하셨군요. 성장과 발전. 성장과 발전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넘어볼게요. 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이 질문은 아무래도 사례를 넣으라고 했어서 메인 주된 사례를 하나 넣고 이제 그 나머지는 좀 부가적인 사례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되게 좀 약간 거의 중학생 때 일화여서 이런 오래된 사례를 넣어도 되나 싶었는데 어떤 일화예요? 말씀해주세요. 제가 네. 제가 이제 중학생 때 아버지랑 같이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일본어 기초 회화만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디 박물관 같은 데를 갔는데 거기 직원분한테 오늘 꼭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 엄청 떠듬떠듬 말을 했었어요. 난 여길 가야 된다 오늘. 중딩이? 네. 귀여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직원분이 알아듣고 이렇게 티켓을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그날 결국 관람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그때 느꼈던 게 그냥 일단 하면 되는구나. 약간 질러서 되는구나. 질르자. 뭐 믿져야 본전이다. 근데 아무리 막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해도 우리가 인생이 그렇잖아요. 늘 원하는 대로만 풀리지가 않아요. 네. 어떤 실패들 그런 것들은 해보셨는지도 또 궁금하고 그런 거 혹시 자소서에는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면접 때나 이런 것들 나왔는지 그런 것도 실패했던 경우는 사실 자소서 이런 데는 딱히 안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뭐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때나 보통 그런 게 기업들 단골 질문이잖아요. 면접에서 안 물어봤어요? 삼성 면접은 안 물어봤어요. 아 신기하네. 근데 예전에 이제 면접들에서는 꽤 많이 물어보는 진짜 단골 질문이죠. 네, 실패한 경험을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 이제 단골로 얘기했던 답변은 이제 다 준비해놓잖아요. 주목. 이제 사실 막 엄청 크게 이게 실패했다, 막 망했어 이런 그런 경험은 딱히 없었어서 실패를 결국 그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실패했던 경험을 적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그치. 약간 이런 거 그리고 맞아요. 거기서 얻은 교훈, 약간 그런 거를 원하는 그런 흐름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학연수 경험을 좀 실패 경험으로 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일단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최소한의 그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해야 하는가? 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가랑 이제 비용 이 정도는 좀 제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자. 그러면 그거 가실 때는 조사를 안 하시고 가셨었어요? 조사를 좀 덜 하는 것도 있었죠. 어렸으니까. 네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극복을 해나갔다. 이런 거를 그쵸. 포인트 잡아서 쓰신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뭐 영어도 하시고 일본어도 하시고 되게 외국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이렇게 영어 공부든 일본어 공부든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셨는지 지는 그런 것들 있는지 그런 것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영어는 뭐 다들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들 하니까 하게 된 것이고 일본어는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돼서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중국어도 조금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어는 어떻게? 이제 원래 일본어를 하다 보니까 한자랑 조금 친한 네. 편이어서 배우게 된 이유는 좀 어이가 없는 게 대학생 때 갑자기 어느 날 중국어 뉴스였나? 그런 걸 보니까 중국어 말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할 때 워낙 이제 중국어도 점수를 좋아하니까. 쳐주니까 그래서 이제 취업 준비할 때 좀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도 있는데 한국에서 혼자 그럼 공부하신 네, 건가요? 그냥 학원 다녔죠. 학원 다니면서. 한국에 있는 학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학원이나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고 네, 그죠? 그쵸. 요즘에는 어떻게 그러면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 공부하고 계세요? 요즘은 일본어는 안 하고 있고요. 네. 일본어는 안 하고 네. 중국어는 이제 스피킹 쪽을 하고 싶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당장 필요한 데가 없으니까 좀 보류를 해두고 있고 이제 요즘은 영어를 하고 영어를. 있습니다. 영어를 뭐 화상 하시나요? 영어를 하고 화상 있는데요. 영어요? 네. 네. 이제 친구가 추천해준 화상 영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말할까요? 저희 인구를 하고 계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네. 분이세요. 괜히 그래서 뜸들였나? 초대했습니다. 네, 활용하고 계세요? 그런 활용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감을 살리는 그런 식으로 프리토킹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원래 다른 전화 영어 이런 것도 조금 했었었는데 확실히 이제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랑 이제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더 약간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영어는 영국인뿐이 아니신 네, 분이셨군요. 그냥 보통 필리핀 쪽도 많이 하니까 게다가 30분 이제 열심히 수다 떨고 나면은 그래도 거기서 새로운 표현도 얻고 사실 뭐 책이나 유튜브 이런 걸로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걸 또 써먹어야 기억도 하고 그 미국인 영국인들이 실제로 무슨 표현을 쓰느냐 무슨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이런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하고 싶어서 네, 그거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연습, 복습하고 계신 거죠? 각각 선생님들 특징은 어떠셨어요? 알렉스린 선생님은 체험 수업이랑 이제 본 수업 한 번씩 그렇게 했었는데 하는군요. 네. 네. 확실히 이제 그 키즈 수업도 담당하시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되게 편하게 대해주셔서 맞아요, 되게 맞아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키샤 선생님은 제가 두 번째 튜터로서 아키샤 선생님을 골랐는데 이제 인골에 프로필 다 나와 있잖아요. 읽다 보니까 뭐 지금 박사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청중들과 소통하는 방법 연구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블로거시죠. 네. 약간 그 각국의 블로거들, 유튜버들의 그 만남이라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 느낌? 되게 신기하다. 어쨌든 이 인골 얘기 이제 그만하고 그 면접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면접 준비요. 사실 인적성 시험을 본 다음에 먼저 인적성 시험을 보고 한 2주? 열흘 뒤에 이제 인적성 합격 발표가 나고 그로부터 3일 뒤에 면접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빨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근데 이제 인적성 발표 나기 전에 준비를 하기엔 내가 이거 불안해. 안 되면은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건데 왜 하지? 그리고 저는 삼성만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면접 준비도 없었었고 발표 기다리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3일 뒤래요. 그래서 원래는 스터디를 이제 막 오픈톡방이나 그런 데서 스터디를 짜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전형이 조금 나뉘어가지고 저만 3일 뒤인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는 한 번도 못하고 네, 3일 동안 하필이면 그때 이제 재택근무가 아니고 출근을 하면서 3일 동안 준비를 직장인 신분일 했는데 때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스터디도 못하니까 따로 못하고 그냥 그 자소서 뽑고 저희 전형은 PPT도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 PPT 같은 거 준비하는 게 준비하셨어요. 그때 그냥 일단 주변 몇 명한테 이제 내 자소서랑 이력서 읽어보고 좀 생각나는 질문 있으면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질문 몇 개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단골 면접 질문들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 그런 것들 뽑아서 대충 키워드식으로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정리하기엔 좀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너무 오래 걸렸고 좀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 같은 것만 이제 대본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놨었고요. 이제 PPT를 내고 그거에 대해 발표를 하는 거였어서 좀 PPT 쪽을 대본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그쪽에 비중을 두고 했었어요. PPT 만들 때 그것도 좀 자기소개잖아요. PPT 몇 장으로? PPT 그때 한 대여섯 장? 대여섯 네, 장? 길지 않게 했었어요. 뭐를 포인트로 하셔서 만들으셨어요? 그때 포인트는 이제 자기소개서에는 도전정신이라고 썼었는데 좀 PPT는 제가 발표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덜 포멀하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이제 도전정신을 욕심이라는 맥락으로 바꿔서 썼었어요. 이제 내가 되게 욕심이 많은 성격이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욕심을 갖고 이걸 이루기 위해 살아갈 것이라서 그런 내 생활을 하는데 삼성에서 커리어 개발이 되게 좋을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내 커리어 욕심을 채울 것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그냥 얘기했네요. 네, 키워드를 아예 욕심 그런 쪽으로 잡아서 네,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은 딱 약간 눈에 띄기 위해서 하나 썼던 게 만다라트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제가 학생들이랑 맨날 하는 거. 야구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야구에 그 좀 유명한 선수, 네. 그 일본 선수가 그 만다라트 써서 맞아요. 뭘 약간 목표를 이루고 있다 그런 거를 들어서 저도 그걸 해볼까 해서 이제 만다라트로 제 욕심들을 이렇게 낱낱이 적었어요. 되게 아이디어다. 왜냐면은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나의 그런 성장 동력이라든지 네. 나의 그 미래까지 딱 좀 약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좋더라고요. 보고 좀 되게 흥미로우신 표정이긴 했어요. 그것도 활용하는 거 너무 좋겠는데요. 다 똑같이 다 만다라트 아니, 하지 이래서 마시고 어떡하지? 이제 비슷한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 때 받은 질문들 좀 궁금한데 혹시 좀 이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면접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